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이 특별검사 로버트 말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던지게 될 질문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특검이 준비한 약 50여 개의 광범위한 내용의 질문서는 어제 뉴욕타임스에 의해서 입수가 돼서 단독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 질문들이 왜 중요한 것일까?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1년 동안 계속된 특검의 조사는 거의 완전히 비밀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서의 내용으로 미루어서 특검이 목표로 하고 노리는 조사의 대상은 누구고 그 내용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이 어느 정도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약 50여 개의 질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팀과 러시아의 접촉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이 문제와 관련이 된 주연급 인사들, 마이클 플린 전 안보보좌관,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에 관련된 질문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원래 조사 대상인 2016년도 미국 선거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행사가 어떻는지, 그리고 러시아와 트럼프 팀과의 야합 협조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조사고,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obstruction of justice, 사법 방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겨냥한 질문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뉴욕타임스가 단독 보도한 로버트 말러 특검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질문서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또 그 질문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지, 이 질문서의 입수 경위는 어떠했는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신문 기회는 얼마나 있는 것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이 50여 가지의 질문은 일단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에 물어보게 될 질문입니다. 준비된 질문입니다. 그러나 특검의 트럼프 대통령 직접 신문은 아직 결정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은 잠재적인 가능성 있는 질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금년 초에 특검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신문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매우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그의 평소의 그 언어 습관, 과장법이라든가 허위 진술이라든가 이런 버릇이 자칫하면은 법의 올가미에 씌워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신문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시했습니다. 신속하게 이 조사를 끝낼 수 있는 자신이 있다 하는 자신감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 측은 말리는 입장이고 트럼프는 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트럼프 변호인 측이 특검에게 요청을 했는데 질문서를 사전에 좀 달라,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인 질문서가 특검과 변호인 측에 공유가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트럼프의 수석 변호사였던 존 다우드가 돌연 사임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질문서를 읽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법적인 충고를 했는데 그 충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오고 가던 질문서가 이제 흘러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뉴욕타임스는 오늘 이 질문서가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 측의 outside, 외부에서 입수됐다, 여기까지만 밝혔습니다. 그 이후에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 사람이 이제 변호팀을 맡겠다고 지금 현재 나서 있는 상태입니다. 이 말러 특검의 조사 결론 부분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것은 아직도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현직 대통령의 범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소를 하지 않는 오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보복을 예방하려는 조치고, 또 국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 대통령직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그런 근거에 시작된 조치입니다. 이 특검은 지난 3월에
존 다우 변호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조사는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조사의 목표물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말러가 그를 기소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 특검과의 직접 신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응하겠다 하는 의사를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속히 혐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고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변호인 팀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그의 진술 답변 내용을 신뢰하기가 어렵다 하는 이유입니다. 그가 주로 자주 하는 허언이라든가 과장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칫하면 특검의 올가미에 걸리기가 쉽다. 그런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이 특검의 조사가 트럼프 선거팀과 러시아와의 야합에 대한 조사인데 이 질문서들을 보면은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obstruction of justice, 사법 방해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 사법 방해는 물론 felony, 중죄입니다. 빌 클린턴이 모니카 루인스키 조사 시에 걸린 것이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행위 때문이 아니었고 그가 대배심에서 위증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탄핵이라는 지역의 문턱까지 갔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어제 공개된 특검의 질문서의 내용을 대별하면 네 가지입니다. 러시아와 트럼프 선거팀과의 선거를 놓고 벌어진 협조 야합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 첫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마이클 플린 전 안보보좌관의 러시아 접촉을 트럼프가 얼마나 알고 있었는가 하는 질문이고 또 하나는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의 파면의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또 한 가지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이 러시아 조사를 깊이 선언한 이후에 그에 대한 압박을 많이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고 동기는 무엇이었는가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로버트 멀러 자신 즉 특검을 트럼프가 해고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왜 그랬는가 어떻게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질문들은 그러니까 사법방해협의에 대한 조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질문들도 또 있는데 2016년도 트럼프 타워에서의 러시아 변호사와 그의 아들 사위와의 접촉, 트럼프가 얼마나 알고 있었는가 하는 질문이고 트럼프의 오랜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헨의 마스코의 부동산 계약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가 또 그의 사위인 제러드 쿠스너의 러시아 비선과의 접촉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가 또 2013년도 마스코 여행 시에 그 미스 유니버스와 관련된 여행이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이게 바로 그 소위 얘기하는 스틸 스타지어 영국 첩보원인 스틸의 문건을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일부 인터넷 신문에 따르면은 트럼프가 마스코에서 장녀와 서로 소변을 보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을 러시아 정보 측이 테이블에서 보관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마이클 플린의 해고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대통령 권한으로 유죄가 나더라도 사면할 것이다 하는 설이 파다했었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플린의 사면을 고려했었느냐 하는 질문도 제기가 됩니다. 이 트럼프의 최측근 중에 선관위원장을 했던 매너포드의 기소가 있는데 이 사람은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프로-러시아인 유크레인 정부와의 최종적인 딜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플린은 자신이 유죄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검이 조사에 내가 협조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이 두 사람의 입에서 어떠한 비밀이 나올 것인지 이것이 큰 관심사입니다. 이 특검과 트럼프와의 직접 신문 가능성은 아직 미결정 상태입니다. 트럼프는 자신 있다, 빨리 끝을 내자 하는 입장이고 트럼프의 변호인 측에서는 No, be careful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줄리아니가 들어서서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특검 말러, FBI 국장 출신이고 가장 영민한 연방검사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평판을 받고 있는 이 사람이 이번 조사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이것은 아직도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5월 1일) 화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50개 항목의 서면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질문에는 대부분 러시아 스캔들에 대해 물었으며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수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사법 방해를 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뮬러 특검팀은 또 트럼프 대통령 개인 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 러시아 모스크바 소재 부동산 거래, 트럼프 대통령 사위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 로저 스톤과의 접촉 여부, 2013년 사업가 시절 모스크바 방문 등에 대해서도 질문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유럽연합과 캐나다, 멕시코 등에 대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보와 면제 기간을 1개월 더 연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한 고위 관리는 5월 1일부터 발효 예정이었던 유럽연합에 대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함께 북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진행 중인 캐나다와 멕시코도 6월 1일까지 관세 면제 기간이 연장됐으며 아르헨티나와 호주, 브라질에도 시간이 더 주어졌다고 고위 관리는 전했습니다. 한국은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부와 영구 면제가 확정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모두 5월 4일 댈러스에서 열리는 전미 총기협회 연례총회에 연사로 나섭니다. 백악관의 한 관리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가 강력히 지지해왔고 2016년 대선 당시 지지표를 얻어냈던 총기협회의 행사에 참석해 연설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의 연설은 이미 이 단체와 스케줄이 확정돼 있었습니다. 올 2월 플로리다주 파클랜드의 한 고교에서 발생한 끔찍한 총기 난사 사건 이후로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총기 규제 강화를 위해 마음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헐리우드 여배우 애슐리 저드가 유명 영화 제작사 할비 와인스틴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드는 어제 와인스틴 컴퍼니의 하비 와인스틴 공동회장이 지난 수십 년간 여배우는 물론 부하 여직원들을 상대로 성적으로 각종 부적절한 행동과 희롱을 해온 것은 물론 자신에게도 몹쓸 짓을 자행했다며 제소했습니다. 저드는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낸 소장에서 와인스틴이 성적 요구를 거절한 자신에 대한 보복으로 배우로서 일할 기회를 빼앗았다고 주장했습니다. 5월의 시작과 함께 시카고에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어제부터 시카고 지방의 최고 기온이 80도대를 넘어서면서 봄을 생략한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금년 4월은 장장 16일 동안 평균 기온이 32도나 낮은 추위를 기록하면서 사상 4번째로 추운 시카고의 봄 기록을 세웠습니다. 홀리네임 성당의 헌금 절도범이 체포됐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성당 내 보안 카메라를 조사한 결과 이 성당의 보안회사 직원 2명을 절도 혐의로 어제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4번에 걸쳐 성당 지하실에 있는 금고를 털어 10만 달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쉐드 수족관에서 프람 파티를 했던 하이스쿨 학생 90명이 위장 통증 등 장애를 겪었습니다. 틴리팍 하이스쿨 학생 400명이 주말에 이 수족관을 방문했었는데 이 중에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갑자기 위통 등을 호소했습니다. 학교와 시 보건당국은 수족관 내 식품 판매소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도 맑은 가운데 낮 동안은 한여름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고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82도, 밤 최저 64도. 내일은 흐리고 밤사이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고 낮 최고 80도, 밤 최저 65도. 목요일도 흐리고 곳곳에 비 소식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74도, 밤 최저 61도. 금요일 가끔 구름 많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73도, 밤 최저 51도입니다.